알러지 결막염 때문에 눈을 깜빡이는 건지 틱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나요? 네, 아이가 눈을 깜빡이게 되면 먼저 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살펴보게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특장의 아이들은 대부분 안과 검진을 받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결막염이나 기타 안과적인 문제로 인한 가려움이나 통증 등으로 인해 눈 깜빡임이 생긴 게 아닌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안과 문제가 아닌 게 확인됐다면 눈 깜빡임이 심해지는 시기를 잘 관찰해 봐야 합니다. 틱에 의한 눈 깜빡임은 피로감이 심해지는 오후나 저녁에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기분이 너무 좋아서 흥분되거나 반대로 스트레스를 받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일 때 심해집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경우 보통 게임을 하거나 동영상을 보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을 때 또는 부모님께 혼날 때 유난히 눈 깜빡임이 심해진다면 틱장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혹 알러지 비염으로 인한 눈, 코 찡긋거리는 증상도 틱장애와 구분하기가 애매합니다. 이 경우 단순 비염으로 알고 그 치료만 오래 하다가 틱장애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틱장애가 결막염이나 비염 같은 두세 가지 질환이 겹쳐 있을 때는 눈에 보이는 호흡기나 안과 증상을 치료하면서 동시에 틱장애를 치료해야 합니다. 결막염이나 코막힘, 구호흡으로 인한 피로감이나 수면 질의 저하는 체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틱 증상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막염이나 비염 증상이 좋아진 이후에도 눈 깜빡임, 코 들이마시기, 코 찡긋, 목 가다듬기 등이 남아있다면 틱장애 치료에 더욱 집중해야 하겠죠. 틱장애는 다른 질환들과 확연히 다른 생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결막염이나 비염 같은 질병으로 인해 어디가 불편할 때는 부모님이 눈에 안약을 넣어주거나 코를 풀라고 하거나 물을 주는 등 개입을 하는 것이 증상 치료에 도움이 되지만, 이런 증상들이 틱장애로 인한 것이라면 이런 개입들이 오히려 틱 증상에 대한 환기를 시키는 꼴이 되어 틱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양성 피드백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틱장애는 증상에 대한 무관심이 첫 번째 생활관리 원칙입니다.